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 당신에게는 단 3가지 선택만 남습니다. 첫 번째 선택을 올바르게 하면 응급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지만 잘못 판단하면 불과 10분 만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자연 보조 요법을 안다면 혼자 있어도 응급치료를 받기 전까지 충분히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응급의학과와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해온 박 원장입니다. 지난달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76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혼자 계시던 중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바위로 눌리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평소 알아두셨던 3가지 자연 보조요법을 차례로 실행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응급실 도착 시 심전도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이틀 만에 퇴원하셨어요. 김영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평소에 연습해뒀더니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71세 조성민 할아버지였어요. 오후 3시경 홀로 신문을 읽으시던 중 왼쪽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턱까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비전형적 증상이었죠. 하지만 미리 배워두신 자연 보조 요법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어요.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텃밭 가꾸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매년 5만 명 이상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데 그중 70%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참고 수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응급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올바른 자연 보조 요법을 병행하면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런 자연 요법은 반드시 전문 의료 치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급실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보조 요법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하면 드라마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거든요. 68세 정순래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셨어요. 가슴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정도였거든요.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고 왼쪽 어깨까지 묵직해지자 평소 알아두셨던 지식을 떠올리셨어요.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생각보다 다양해요. 가슴 중앙의 압박감이나 조이는 듯한 느낌, 왼쪽 팔이나 어깨로 뻗치는 통증, 목이나 턱의 불편감, 갑작스러운 식은땀, 이유 없는 숨참, 극심한 피로감까지 모두 심장의 도움 요청 신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신경이 둔해져서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나 극도의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보통 15분 이상 계속된다는 점이에요. 잠깐 불편했다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놀라운 자연 회복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장은 다른 장기와 달리 스스로 새로운 혈관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자연 보조 요법을 통해 이 과정을 도울 수 있어요. 실제로 40년간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건 전문 의료 치료와 환자 본인의 올바른 보조, 대처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가진 본래의 치유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응급 대처법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증상 시작 후 첫 10분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조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약물 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몸의 자연 치유력을 활용한 응급처치법을 발달시켜 왔어요. 이런 전통 지혜와 현대 의학을 결합하면 훨씬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연요법은 응급의료 요청과 함께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심장마비는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때 우리 몸은 자동으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오늘 알려드릴 보조법들의 핵심입니다. 조성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답답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군요. 그때 선생님이 알려주신 자연 보조법을 실행했더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과 의료진의 치료가 함께 작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응급 의료진 도착 전에 적절한 자연 보조
보조요법을 병행한 경우 환자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연요법은 응급의료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심장 응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119 신고와 전문 의료진의 치료가 함께해야 합니다. 요즘은 응급의료 체계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119가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8분에서 12분이 걸려요. 특히 교통 상황이나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보조법을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희망적인 건 이런 자연 보조 요법들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약물이나 의료 장비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들이거든요. 이제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연 보조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세 요법입니다. 김영자 할머니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자세 만들기였어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끼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베개 2개를 등 뒤에 받치고 편안하게 기대셨어요. 이 자세의 원리는 간단해요. 심장이 뇌로 피를 보내는데 중력의 도움을 받게 하는 거죠. 완전히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이 너무 많아져서 부담이 커지고 똑바로 서 있으면 중력을 이겨내야 해서 심장이 더 힘들어해요. 하지만 상체를 적당히 세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이 자세만 제대로 취해도 즉시 호흡이 편해지고 가슴 답답함이 많이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리도 중요해요. 발밑에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혈액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돌아와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정순례 할머니께서는 이 자세를 취하니까 신기하게도 숨쉬기가 훨씬 편해지더군요. 가슴이 조이던 느낌도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옷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즉시 풀어주세요. 넥타이나 브래지어, 벨트 같은 것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목 주변과 가슴 부위를 최대한 느슨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세 요법은 우리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전통 치료법이기도 해요. 한의학에서도 기혈순환을 돕기 위해 비슷한 자세를 권하거든요. 현대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자연스러운 보조법입니다. 평소에도 이 자세를 연습해보세요. 텔레비전 보실 때나 책 읽으실 때 이 각도로 앉아보시면 응급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할 거예요. 이 다음 방법은 평생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이건 단순히 숨쉬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자연 보조법이에요. 조성민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배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는 미주신경 활성화에 있어요. 미주신경은 뇌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자극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분비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몸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가슴이 아픈데 호흡에 집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무서운 생각도 사라지고 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라고 조성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호흡법은 요가나 명상에서도 사용하는 전통적인 자연 치유법입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이에요.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호흡법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요법도 반드시 응급의료 요청과 함께 병행해야 효과적입니다. 호흡할 때 주의할 점은 절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3-2-6 리듬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3-1-4나 5-2-7 정도로 자신에게 맞게 조절하셔도 돼요. 만약 도중에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잠깐 멈추고 평상시처럼 호흡하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호흡법을 연습해 보세요. 몸에 익숙해지면 응급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돕는 방법입니다. 이건 침술이나 지압에서 사용하는 원리를 응급 상황에 적용한 보조법이에요. 정순례 할머니께서 사용하신 방법인데 손목 안쪽 손바닥에서 세 손가락 위쪽에 있는 점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씩 눌러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 자리를 내관혈이라고 부르는데 심장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경혈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목 뒤쪽 양쪽에 있는 움푹한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 부위에는 경동맥이 지나가는데 가벼운 마사지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발목도 중요한 부위예요.
발목 안쪽 복숭아뼈에서 내 손가락 위쪽에 있는 점을 눌러주면 하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 수백 년간 사용해온 자연 보조법들이에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가슴 답답함도 줄어들고 숨쉬기도 편해졌어요 라고 정순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과학적 근거는 반사요법에 있어요.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 반사를 통해 관련 장기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원리죠.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반사 요법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자연 보조법들이 전혀 해롭지 않다는 점이에요. 약물처럼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평소에도 이런 경혈들을 가끔 눌러보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돼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몸이 피곤할 때 해보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혈 자극법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에 호흡법 연습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거예요. 3가지 자연 보조 요법을 실행하신 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추가 보조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연 요법들은 응급 의료 치료를 받기 전까지 도움을 주는 보조적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신고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심장 응급 상황입니다. 70세 여성, 가슴 통증 있음, 혼자 있음, 현재 증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나이, 성별, 증상, 현재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응급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시고 자연요법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세요.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호흡법을 유지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자연요법이 있어요. 바로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져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한 번에 한 모금 정도만 드세요. 찬물은 절대 안 돼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김영자 할머니께서는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배운 대로 호흡하고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셨더니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무엇보다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자연 보조법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양말을 신거나 담요로 발을 덮어주세요. 발이 차가우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반대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도 연락하세요. 지금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자연 보조 요법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자연 보조법들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안정화를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수들이 자연 회복을 방해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첫째,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119를 부르거나 다른 분의 도움을 받으세요. 둘째, 찬물이나 얼음물을 드시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만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운동하려고 하지 마세요. 움직이면 나아질까?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팔을 휘두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장에 부담만 더 줄 뿐이에요. 넷째,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서 상의하지 마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중요한데 이것저것 상의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이제 평소 예방을 위한 자연 보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단 이런 자연 요법들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행하시고 정기적인 의료 검진과 병행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일반적인 참고 지침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운동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둘째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단이에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채소와 과일, 견과류를 드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하지만 개인의 알레르기나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식단 변경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셋째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이런 자연 보조법들은 의료 치료와 병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해요.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활용하는 방법들이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와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의료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연 보조법들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평소 연습이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연습해보세요. 먼저 자세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소파나 침대에 앉아서 베개로 상체를 45도 세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다리도 적당히 올려주고 목과 가슴 주변을 느슨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호흡법 연습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씩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리듬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경혈 자극법도 평소에 연습해두세요. 손목 안쪽 내관열, 목 뒤쪽 마사지 부위, 발목 안쪽 경혈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텔레비전 보실 때나 여유 있을 때 가볍게 눌러보시면 됩니다.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보세요. 혼자만 아는 것보다는 온 가족이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거든요. 특히 함께 사시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오늘 배운 자연 보조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조성민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에게 알려줬더니 모두들 신기해하면서 같이 연습해보더군요. 이제는 온 가족이 자연 보조법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든든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응급 연락처도 미리 정리해두세요. 119는 기본이고 가족 연락처, 가까운 병원 번호까지 전화기 옆에 큰 글씨로 써서 붙여두시면 좋아요. 응급 상황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또한 평소 복용하시는 약 목록도 정리해두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횟수를 적어서 지갑이나 응급 키트에 넣어두시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이런 응급 대처법을 공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이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 보조 요법들이 아무리 효과적이라도 반드시 전문 의료 치료와 병행해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영자 할머니, 조성민 할아버지, 정순례 할머니 모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자연스러운 보조법을 미리 알고 계셨고 평소에 연습해 두셨던 것뿐입니다. 무엇보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과 협력하며 올바른 대처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우리 세대야말로 위기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연 치유에 대한 이해도 젊은 세대보다 훨씬 깊으시고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배운 자연 보조법들을 알고 계시면 혼자 있어도 전혀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는 준비돼 있어. 응급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내 몸을 스스로 도울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자연 보조법들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에요.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으면서 평소에 꾸준히 실천하시면 심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응급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순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보조법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에요. 더 중요한 건 평소에도 몸이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평안과 실질적인 보조 능력을 모두 얻어가시기 바라요. 자연 치유의 힘과 올바른 지식 그리고 전문 의료진과의 협력이 함께한다면 언제든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배운 자연 보조법들을 연습해보세요. 자세 만들기, 호흡법, 경혈 자극법 모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번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할 거예요. 댓글에 자연 보조법 실천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가 될 거예요.